안녕하세요. 오늘 소동물 기초 실험 기법 파트 2를 강의하게 된 서울아산병원 실험동물연구실 이휘주 이사라고 합니다. 네, 파트 2의 경우에는 마우스레트의 기본적인 실험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소동물의 표식 방법, 보정하는 방법, 투여 접종 방법, 체열 방법, 안락사 방법의 순서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실험동물을 표식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연구실에서 가장 익숙하고 잘 하고 계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뒤쪽에 이제 펀칭을 통해서 동물을 이렇게 숫자를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 표시할 경우 조금 선생님들 사이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 태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숫자 세 자리가 써져 있는 이어 태그를 뒤쪽에 달아주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숙련되게 이어 태그를 달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아니면 움직이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꼬리 쪽에 이렇게 네임펜 등을 이용해서 넘버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그게 되면 1번, 두 칸을 긋게 되면 2번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점은 이게 꼬리 쪽에 이제 네임펜으로 기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덧칠해 주셔야지 지워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가락을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많은 동물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경우에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꼬리 쪽에 이렇게 숫자를 타투하는 방법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용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동물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먼저 동물을 보정하실 때에는 동물이 최소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끼도록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뿐만 아니라 이 보정하시는 선생님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테크닉을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동물을 보정하실 때에는 동물이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너무 목을 꽉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넓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의하실 게 선생님들께서는 낮에 주로 실험을 하시는데 설치류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쉬고 있거나 자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보정을 하셔야 된다면 조금 빨리 보정을 하시고 바로 동물이 쉴 수 있도록 금방 실험을 종료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잡을 때 깜짝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동물이 선생님을 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동물을 자주 이렇게 컨택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컨택하실 때 사람의 접촉에 익숙해지도록 조금 친밀감을 갖고 조금 시간을 갖고 대해 주셔야지 장기적인 실험에 있어서는 동물의 보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요거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왼손잡이 선생님께서는 반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우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스크럽 홀드 방법이 있는데요. 오른손으로 꼬리 끝을 잡으면서 케이지 덮개 등에 동물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꼬리를 살짝 뒤로 당기게 되면은 동물은 앞으로 가는 습성에 의해서 철망 쪽을 잡으면서 몸이 일직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왼손의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목덜미 부분부터 등 중앙 부분을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리프팅 하듯이 잡아주시면은 이제 마우스 몸통이 최대한 일직선이 되면서 이 나머지 손으로 꼬리를 왼손의 새끼손가락으로 걸어주게 되면은요 반대편 손으로 뭐 투여나 기타 다른 업무 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기는 어려워서 보통 두 손으로 2인 1조로 잡으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일단 한 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이제 목 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 엄지로는 목 쪽을 잡아주시고 이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이제 겨드랑이 쪽에 넣어주시면서 이 동물의 왼쪽 앞다리가 이 왼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위치되도록 들어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꼬리는 이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부분에 이렇게 끼워서 걸어주시면 이렇게 몸이 잡히는데요. 아무래도 손이 작으신 분들이거나 악력이 부족하면은 한 손으로 핸들링하는 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렇게 두 손으로 잡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두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한 분께서 뭐 투여나 뭐 체열 이런 업무 등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정틀에다가 동물을 넣어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주로 꼬리에서 혈압을 측정을 하거나 꼬리에서 뭐 체열을 하거나 물질을 인젝션 하실 때 이렇게 보정틀을 자주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투여하는 방법에는 피와 피내, 복강내, 근육내, 존대를 이용한 경우 투여, 정맥 주사 방법 등이 있고요. 먼저 피하 투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피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피 조직이랑 그 다음에 이 피하 조직 사이에 치료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목덜미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체중 10g당 0.1에서 0.2ml까지 투여가 가능하고요. 레드 같은 경우는 체중 100g당 1ml 정도 피하 투여가 가능한데요. 뭐 이것보다 적게 투여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많이 투여하시게 되면은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거나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허용 가능한 볼륨을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내 투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피하고 진피 사이에 이 얇은 부분에 치료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테크닉을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튜버클린 반응 등 알러진 반응 실험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등 쪽 피부에 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복강내 투여 방법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주로 실험동물을 마취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동물의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잘 보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주사 부위를 잘 소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늘로 찌르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동물의 장기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이 안에 장기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미지화 시키신 후 투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복강에 간이 메이저하게 큰 장기가 위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방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를 조금 피해서 찌른다는 느낌으로요. 다리 기시부 쪽, 이쪽에서 이렇게 니들을 삽입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피스톤을 뒤로 살짝 당긴 다음에 혈액이나 장 내용물이 흡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고 치료를 주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요. 마우스 레트의 적절 투여량을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 투여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대퇴부 근육을 이용하는데 이제 적절 투여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근육 주사 맞게 되면 조금 많이 뻐근하고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특히 근육 투여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움찔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놀라셔서 주사기 잡고 계신 분이 놀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잘 보정을 해주시고 투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존대를 이용해서 경구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동물의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존대하고 주사기를 연결을 하셔서 투여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존대를 쭉 투여를 해주시면은 이 인후두부 쪽에 존대 끝이 도달하게 되면 이게 뭔가 막힌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사기를 세워서 쭉 뒤로 당기셔서 당기시는 느낌으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주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도내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내용물을 경구 투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맥주사 방법인데요.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특히 동물의 혈관이 매우 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꼬리에 있는 미정맥을 이용하시는데요. 마우스레트 모두 상하 좌우에 미정맥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좌측에 있는 미정맥과 우측에 있는 미정맥이 상하에 있는 미정맥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좌측, 우측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보정하실 때에는 동물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정틀에 넣어서 동물을 보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매우 얇기 때문에 꼬리를 조금 가온을 해서 이렇게 혈관이 조금 두꺼워지도록 꼬리를 가온해 주시고 투여를 해주시는 게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니들을
피부를 뚫고 그다음에 꼬리뼈 사이 위쪽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늘을 잘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인슐린 주사기, 바늘이 매우 얇은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 투여량 같은 경우는 마우스 리트에 대해서 몸무게당 이렇게 투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체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체열하셔야 되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미동맥이나 미정맥을 절단하거나 절개해서 꼬리에서 한두 방울 정도 피를 얻는 방법도 시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체열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는 주로 안아정맥총에서 체열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레트 같은 경우는 꼭 마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마우스 같은 경우도 가볍게 마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잘 보정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이 안구 뒤쪽에 이렇게 검붉은 안아 정맥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아 정맥총을 확인하시게 되면은요, 캐필러리 튜브로 조금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요, 피가 갑자기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에서는 0.5에서 0.8ml까지도 체열이 가능하고요. 레트는 3에서 5ml 정도까지도 체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 체열을 하시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혈액을 뽑게 되면은 동물의 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해주셔서 체열을 해주셔야 되고요. 심장에서도 체열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반드시 마취하시고 이거는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마취한 후 이렇게 심장 박동을 확인하시고 이쪽에서 심박동이 잘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제 주사기를 인젝션 하셔가지고 이제 혈액을 체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콜렉션에 대해서 전체열 하셔야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동물을 실험을 종료하시기 전에 안락사하기 전 또는 안락사하시고 나서 전체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후대정맥 체열이랑 복대정맥 체열 같은 경우는 복강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물을 마취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복강을 노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즈 등을 이용해서 이제 장 내용물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어주게 되면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정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맥이 보이시고요. 그다음 마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레트에서는 복대동맥도 잘 보이기 때문에 레트에서는 복대동맥에서도 체열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후대정맥이나 복대동맥 체열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열을 하실 때 동맥이랑 정맥을 구분하지 않고 나는 그냥 혈액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겨드랑이 쪽에서도 체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마취하시고 이렇게 겨드랑이 쪽 피부를 절개를 해주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혈관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가위로 그 혈관들을 커팅을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피가 보이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체열이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락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안락사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는 굿 데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이 이제 안락사를 하려면 가능한 한 이제 고통을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통을 주지 않고 단시간 내에 무의식 상태를 유도한 후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이제 안락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안락사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동물이 공포나 불안이나 혼돈,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 안락사를 당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안락사하는 방법 또한 숙련되고 과학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안락사가 숙련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망의 확인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정지하고 심박동이 정지된 거를 모두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CO2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호흡 정지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다고 해서 바로 안락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흡 정지, 심박 정지를 모두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락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이제 CO2 흡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O2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장치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CO2 챔버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흡입하게 되면은 의식이 소실되면서 산소 결핍이 되면서 사망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산소 결핍으로 저산소혈증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혈액가스 값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숙지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뭐
브레인을 샘플링 하셔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조금 적절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추 탈구법 같은 경우는요. 순간적으로 의식 소실 후 동물의 고통이 적게 사망이 되지만요. 이거는 숙련되신 분이 하실 때의 얘기고요. 숙련되지 않은 분이 하실 때는 오히려 고통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기 전에 많은 고려가 필요한 안락사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경추 탈구를 할 때는 이쪽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요. 이쪽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흉곽각 내에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이제 파트 2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게 되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